안녕하십니까. 김대훈의 팩트체크입니다. 네, 어제는요, 지난 시간 수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모 씨와 홍모 씨, 김모 씨 그리고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모 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재판부가 돌연 재판 기일을 내년 3월 7일로 연기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선고를 하루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 변론 재개 속행 기일로 변경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재판이 기일 변경이 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목포 지역 사회에서는 그 소식이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는 니편 내편 할 것 없이 황당하다, 멘붕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냐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대훈의 팩트체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소했던 법정 용어로 여러분들을 당황케 했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론 재개 결정은 공판 절차가 모두 종결되고 선고만을 남겨둔 사건을 다시 변론을 시작하는 심리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을 변론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측 변호인들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고 그 이후 검사는 다시 구형을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시 최종 진술을 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과 유무죄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으로 돌아가 심리를 다시 시작하는 변론 재개의 신청은 피고 측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이를 판단해 받아들일지 말지를 재량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소했던 것처럼 변론 재개 결정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했던 변론 재개 속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변론 재개 속행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많은 억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변론 재개 속행 결정이 왜 내려졌을까 매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는 시중에 거론되는 억측들을 모아 그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에 앞서 억측은 국어사전에 이유와 근거가 없이 짐작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선고 결과가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선고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부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있다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이 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동원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선고 결과를 바꿀 수는 없고 그 강력한 힘은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변론 재개 결정이라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년 2월 법원 인사가 있기 때문에 현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억측은 먼저 최근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월 5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부 기초지자체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성씨와 광급공사 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남 지역의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지역으로 성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 간부들이 발령나고 지자체에서 성씨와 관련된 회사가 수십억 원대 계약을 따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경찰의 다음 티켓은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9일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단체장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결국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A단체장 부인도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성씨는 주변에 검경 인맥을 동원해 힘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라며 비교적 구체적이며 특정 지역을 직격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사들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일각에서의 생각들은 재판부의 이번 변론 재개 결정이 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점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 결과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변론 재개 결정으로 기일을 연기해 선고를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생각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범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강행 규정은 재량의 여지 없이 법 규정대로 재판을 처리하라는 의무 조항이다.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판들의 결론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단체장이 정책을 펼치고 지자체를 꾸려나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대훈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